생생한 뉴스 속 이야기를 직접 전합니다. 취재 파일. 총선이 넉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 연말 전국이 어수선합니다. 장윤선 정치 전문 기자와 말끔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말끔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상황이 너무 안 말끔해서. 저 노트에 가득 써오신 거 보고 네. 오늘 정리가 가능하겠구나 싶었는데요. 근데 아무리 그 메모를 하면서 취재를 하지만 참 이게 정리가 쉽지 않다. 대한민국 정치판은 진짜 자고 나면 또 새로운 뉴스가 나오기 때문에 알 수가 없지만 하여간 이 시점에서 가장 따끈따끈한 뉴스를 가져왔습니다. 네, 엄청난 고차 방정식 네. 하나씩 풀어보겠는데요. 국민의힘이 이제 김기현 대표 사퇴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가게 됐습니다. 김기현 대표의 사퇴는 사실상 예정된 일이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가 좀 다들 덤덤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사실은 제가 뉴스공감에서도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물러날 수밖에 없다. 예. 그리고 제가 꼭 얘기했던 워딩이 있어요. 대통령 못 이긴다. 예,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못 버틴다. 장제원 의원도 못 버티고 김기현 대표도 못 버티고 영남 중진들도 어려울 것이고 당 지도부, 윤핵관 뭐 줄줄이 그만둘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근데 버틴 거죠. 사실은 지금도 두 개의 카드 가운데 울산은 포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얘기를 안 했어요. 예. 지역구도 못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버티고는 있는데 오래 못 간다. 예, 그 가능성이 지금 엊그제부터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가지고 욕심 부리다가 결국에는 양손에 있는 두 떡 다 놓친다.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그것보다 더 조금 당대표 그래도 물론 이제 꼴찌하던 5등하던 당대표 후보를 참 우여곡절 끝에 1등으로 해서 당대표를 만들어 놓긴 했지만 그래도 당대표인데 결과적으로는 떠날 때도 상당히 모양 빠지는 방식으로 쫓아내는, 쫓겨나는. 기자회견이나 회의 참석도 없이. 아니 오늘 이제 최고위를 했어야 되는데 이제 기자회견 못하고 최고위 회의도 못 나오고 하여튼 그냥 뭐 페이스북에 한마디 쓰고 땡 한 거 아닙니까? 이런 전례가 없어요. 좀 부끄러운 거죠. 사실 국민의힘 여당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벌써 한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준석 대표 쫓아낼 때도 그 난리를 치고 이준석 전 대표는 그래도 악소리도 내고 지금까지도 악소리를 내고 있지만 김기현 대표는 그마저도 지금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매우 부끄러운 여당 정치의 한 획을 긋고 있다. 김기현 대표가. 그 얘기를 합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끝까지 참 비겁하구나. 그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런데 이분들도 뒤에선 또 다 기자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러면 당신 나와서 좀 마이크 붙잡고 얘기하시오. 아무도 안 합니다. 아무도 인터뷰도 안 하고요. 이런 쉽게 얘기 열지 못하는 국민의힘 상황. 혹시 그랬다가 내 공천에 불이익 있으면 어떡해. 나만 아니면 돼. 나만 공천 받아서 다음에 국회의원 하면 되는 거지. 뭐 당이야 어떻게 되건 말건 수도권 전략이 어떻게 되건 말건 영남 의원들은 사실 그런 생각이 강한 것이고요. 수도권 의원 같은 경우는 수도권의 이제 출마자들은 참 당이 돌아가는 게 그야말로 아사리판이긴 한데 좌불 안 석일 거예요. 예, 여기서 뭐 특별하게 이제 탈출구는 보이지는 않고 대표라는 분이 이제 저런 방식이니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 혼자 나선다고 한들 이 판이 뒤집어질까? 그렇지 않으니까 아유 그냥 국으로 입 닫고 있자. 국민의힘이 유명한 격언이 있잖아요. 네.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제 그게 지금 계속 재현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저는 이제 한겨레보도 굉장히 재밌게 읽었습니다. 대통령 출국하는 날이었어요. 11일인데 그날 대표직은 유지하게 하겠다. 단 울산 불출마해라. 불출마 선언해라. 그런데 김기현 대표가 대표직은 물러나겠다. 단 울산은 못 준다. 뭐 이렇게 버텼다는 거잖아요. 그거에 경로하고 떠났다는 거잖아요. 대통령이. 이제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뭐 애매하게 그날 오후 2시에 최고위 현장에서 뭐 무슨 기득권을 내려놓고 하여간 무슨 말인지 모르는 이상한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 시간에 제가 이준석 전 대표하고 인터뷰를 하고 있었는데 이거 좀 해석 좀 해보라고 그랬더니 자기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이게 뭐지 막 이랬었는데 결국에는 이런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린 거 아니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본인이 지킬 것은 하나도 못 지키고 모양은 모양대로 빠지고 또 당 내부에서는 비겁하다는
바가지까지 먹어가면서 결국은 아주 비참하게 떠나게 됐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대표직 사퇴할 마음이 혁신위 활동을 조기 종료할 때까지도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네. 둘 다 유지를 하려고 했었던 거죠. 그리고 사실은 인유한 혁신위로 시간을 번 게 사실이고 김경진 혁신위원이 얘기했잖아요. 우리 시간 벌기용이라고. 그래서 그 안에 또 혁신위원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라고 이제 반발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인유한 위원장으로 시간을 벌고 어쨌든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좀 지켜보려고 노력은 했으나 그래봐야 한 달짜리였다. 네. 예, 결과적으로 연말까지 내년 1월 가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뭐 이런 거예요. 국민의힘 얘기를 종합을 해보면 인유한 혁신위가 이름을 처음에 얘기를 했잖아요. 예. 김기현 대표 처음 이름이 나왔을 때 그때 김기현 대표가 엄청 화를 내고 뚜껑이 열렸다. 불편했죠. 예,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1차 경로는 대통령께서 마련한 만찬 자리에서 누굽니까? 김한길 위원장과 본인 둘을 세워놓고 예. 김한길 위원장 손을 들어주면서 예, 뭐 통찰을 느끼고 뭐 김 위원장이 낸 보고서를 뭐 적극적으로 수렴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쉬움을 이런 얘기를 했을 때 1차 뚜껑. 그다음에 본인 이름이 인유한 위원장으로부터 나왔을 때 2차 뚜껑. 이렇게 네. 두 차례 이제 뚜껑이 열려가지고 화를 많이 냈다는 거지만 결과적으로는 인유한 혁신안대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이고요. 네. 인유한 혁신위원장 뒤에는 뭐 김한길 위원장 그리고 용심, 뭐 용심이 곧 내 마음이고 인심이 네. 용심이요, 용심이 인심이다 뭐 이런 말까지 나왔으니까 결과적으로는 민주당 주변에서는 그런 얘기합니다. 캐비넷의 힘. 요즘 캐비넷이라는 단어 참 많이 나오는데 굉장히, 아무래도 이게 이런 것 같아요. 검찰 출신의 대통령이고 검찰 정부라고 불리우고 도처에 권력의 길목마다 검찰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나오는 이제 어떤 의혹 제기일 수도 있고 물론 꼭 그런 것이냐. 근데 국민의힘 관계자들 취재하면 우리를 제발 그런 방식으로 악마화하지 말아주세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네. 네, 라고 주장을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끊임없이 의심을 하고 있죠.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계속 버티던 사람들이 계속 뭐 못하겠다 하겠냐. 물론 국민의힘에서는 아니다 정해진 수순이다라고 말은 하지만 여러 의혹들이 남죠. 결론적으로는 대표직을 사퇴했지만 어차피 사퇴할 거였다면 혁신이 상황에서 사퇴를 했었으면 지금 상황이 어떻게 흘러갔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거든요. 그 부분 제가 취재를 했는데요. 장제원 의원의 경우에는 인유한 혁신 그러니까 인유한 당신이 누구신데 왜 우리 당에 와서 정치 일도 모르시는 분이 뭐 우유 그냥 맞고 마실래 뭐 이런 천박한 비판을 하면서 정치인들 전체를 싸잡아서 비난하고 마치 떠밀려서 혁신 대상으로 낙인 찍혀서 물러나야 되는 것처럼 네. 그런 구도에서는 그만두지 않겠다. 그런 차원에서 일종의 버스 시위 네. 92대 시위 불러가지고 뭐 4,200명 모아가지고 한 등등 뭐 이런 것들이 인유한 위원장에 대항한 시위였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인유한 위원장에 의해서 떠밀리는 방식은 안 만들겠다. 그래도 혁신위는 성공적으로 활동을 했다. 이런 평가는 받을 수 있었을 텐데요. 뭐 그런 그림은 안 만들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유한 위원장에게 떠밀리는 방식은 만들지 않겠다. 그런 그림은 만들지 않겠다라는 의지가 굉장히 컸다는 것이고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인유한 혁신이 그림대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됐어요. 예. 순서는 좀 바뀌었지만. 네, 그렇게 될 것 같고 앞으로도 그 그림은 계속 이어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죠. 결국 이 그림은 무슨 그림이냐? 그야말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을 장악하는 한 과정으로 이해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영남에 기반을 둔 보수 정당이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으로 오면서 옷은 국민의힘 옷을 입었지만 이 옷을 검찰 옷으로 바꿔서 내년 총선을 치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전망이 국민의힘 주변에서 나옵니다. 예. 이제 짚어봐야 될 부분 어떻게 보면 이게 핵심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네. 지금 뭐 장제원 의원의 불출마, 김기현 대표의 사퇴 이걸로 여당 혁신이 그러면 정말 해결이 되는 거냐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앞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 김태우 후보 공천부터 문제였다는 지적이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근데 김기현 대표가 공천을 하긴 했지만 이거 사실 무슨 힘이 작용한 거 아니냐는 얘기도 너무 많이 나왔잖아요. 이 보이지 않는 힘. 이 부분이 문제 아니냐. 어떻게 보십니까? 김기현 대표가 했어요?
아무도 김기현 대표가 김태호 후보를 공천했다고 생각하지 않을걸요. 그냥 절차상의 과정으로만. 아니 당시에 대표가 정치인 김기현 국회의원이었을 뿐이다. 이런 것이지.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공무상 비밀 누설로 올해 5월에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확정 판결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구청장직을 상실했어요. 그래서 김태호 씨 때문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10월에 생긴 겁니다. 그것 때문에 또 혁신위원회가 출범을 그렇죠. 했고. 그러면 자, 이 연원을 따져보면 5월에 대법 확정 판결 받았어요. 대법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8월에 8.15 광복절 특사로 누굴 풀어줍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김태우 후보를 사면 복권을 해줘요. 사면까지는 모르겠는데 복권까지 해준다는 것은 당신 나가서 출마해. 그리고 나가서 출마하는데 조국 대 김태우, 검경 수사권 조정, 이 검찰 갈등의 문제를 이슈로 해봐. 그러면 이길 거야 라고 판단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길 거라고 대통령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결과는 17.15% 표차로 대패였어요. 참패를 한 거예요. 일단 첫 번째로 아니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했는데 석 달 만에 사면복권 시켜가지고 여부란 듯이 법조인 출신의 대통령이 사법에 대한 이게 참 이렇게까지 사법의 질서를 교란하거나 무시해도 되는 것이냐라는 비판이 그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보냈어요. 선거 결과가 매우 나빴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했습니까? 소통 강조했죠. 근데 그 직전에 김기현 대표는 반대했다는 거잖아요. 그런 얘기도 나왔잖아요. 김태우 후보 내면 안 되고 우리 당에서 우리 당의 귀책 사유로 여기서 말하는 우리 당 국민의힘입니다. 국민의힘의 귀책 사유로 선거가 발생했으면 그에 대해서 어떤 사죄하는 마음으로 후보를 내서는 안 된다. 국민의힘 무공천해야 된다. 그때 제가 엄청나게 많은 갈래로 취재했을 때 다 뭐라 그랬냐면 우리 당은 사실은 특히 김기현 대표가 굉장히 이번 선거 부담스러워합니다. 후보 안 내고 싶어 해요. 안 내는 게 맞지 않아요? 그런 여론을 좀 기자들이 좀 써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까지 제가 들었어요. 근데 그걸 관철은 못 시킨 거예요. 안 됐죠. 결국에는 경선이라는 틀을 갖췄지만 그때 김태우 후보하고 같이 경선했던 강서구청장 부구청장 출신 굉장히 억울했어요. 그러니까 형식을 갖춘 경선이었지만 결론은 정해진 이런 거에서 여러 가지 의혹들도 제기되고 했었어요. 어찌됐든 김태우 후보가 됐고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김기현 후보를 대표로 만들듯이 마찬가지로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서 후보를 낸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런 상황인데 이게 김기현 대표 책임이냐? 그렇게 아무도 생각을 안 하죠. 적어도 여의도 정치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100% 윤석열 대통령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윤 대통령이 사면복권 안 해줬으면 이 사람 출마할 수 있습니까? 조건 자체가 안 됐으니까. 윤 대통령이 길을 열어준 거기 때문에 이것은 김기현 대표보다는 사실은 대통령 책임인데 이 책임은 누가 집니까 지금? 딴 사람이 지고 결국 김기현 대표가 이 책임 지고 이제 물러나는 거예요. 사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나왔을 때 그때 물러났어야 되는데 그때는 누가 물러났습니까? 이철규 사무총장이 물러났어요. 그랬다가 복귀했죠. 19일 만에 복귀를 합니다. 무엇으로? 인재영입위원장으로. 아니 돌려받기 인사도 아니고 이런 방식으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본질적인 책임이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정운영의 기조를 바꾸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모르쇠로 일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분위기 계속 이어진다. 내년 총선까지 계속 이어진다. 결과는 뻔하다. 이런 생각들을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요즘 보수 신문들 논조가 심상치 않습니다. 오늘 조중동 신문들 제가 더 꼼꼼히 봤는데 하나같이 다 일제히 용산의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요즘 대통령실하고 여당을 진보 신문들보다 더 세게 비판하는 것 같아요. 저는 기시감이 듭니다. 대통령이 그럼 과연 변할 수 있을 것인가? 보수 신문들까지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뉴스공강 오기 전에 정치인들 물어봤거든요. 어떨 것 같습니까? 안 바뀐다. 안 바뀐다. 사람 안 바뀐다. 사람 바뀌기 쉽지 않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지금까지 해온 기조를 보면 그것도 총선이 걸려 있는데. 아니 강서구청장 선거는요.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기조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검찰의 DNA, 특수부 검사의 DNA를 얘기를 많이 하는데 만약에 이제 영장을 쳤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검찰 용어로 꼬리를 시키느냐 못 시키느냐 2차인데 못 시켰어요. 그러면 야 수사 인력 더 보강해. 수사팀 더 확대해. 그래서 반드시 구속시켜.
그러니까 기조를 바꾸는 게 아니라 될 때까지 한다. 그렇죠. 예, 반드시 구속시킬 때까지 수사 인력 보강하고 더 세게 수사해서 더 찾아봐서 티끌까지 먼지 하나까지 다 찾아내서 반드시 구속시켜야 되는 게 특수부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수사가 아닌데. 그렇죠. 수사하듯 국정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바꿔라. 지금 대통령은 대통령이지 검사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임기 초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지만 1년 반 우리가 복귀해보면 어떻습니까? 안 바뀐다. 바뀔 기조가 없다라는 것이고요. 저는 앞서 이제 기시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당시에 그때도 한겨레 신문이 최순실이라는 이름을 최초로 보도를 하고 그리고 뒤이어서 TV조선이 의상실을 틉니다. 그게 뭐냐면 몰카 같은 영상. 그렇죠. 그게 뭐냐면 고영태 씨가 찍은 촬영. 그때는 근데요. 생각해 보면 몰카가 문제다. 취재윤리, 보도윤리 아무도 얘기 안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서울의 소리라는 작은 유튜브 매체가 보도를 하니까 당신들 말이야 부도덕하게 몰카로 취재하고 취재윤리 따지고 이거는 말이야 공작이고 취재윤리에 어긋나는 거고 고로 당신들이 그러니까 흡사 어떤 거냐면 정윤의 문건 파문이 터졌을 때 문건 유출이 오히려 문제다라고 지적했던 거하고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그때 그 사건 이후에 완전히 기조가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수 언론들이 보면요. 무슨 지적을 하고 있냐면 인사와 관련해서 암만 그래도 그렇지. 방통위원장까지 김홍일 검사를 갖다 앉혀야 됩니까? 그것도 비판 세게 했어요. 이것 좀 생각해 보시오라고 지난주부터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쓰기 시작했어요. 그 중앙일보 안혜리 시선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어쩌면 명품 핸드백은 작은 문제일지 모른다. 이제 이런 칼럼을 쓰면서 김건희 여사의 멘트에 대해서 이런 우려를 해요. 그 목사님을 만나서 김 여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 끊어지면 그러니까 좀 이런 좀 별로 관심이 문제 제기가 좀 잦아들게 되면 적극적으로 남북 문제 해결에 나설 생각이다. 우리 부분이 참. 우리 목사님도 한번 크게 저랑 같이 일하자 이런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앞으로 일정 잡을 테니까 북한 문제에 대해서 저랑 얘기합시다. 자, 아니 김건희 여사는 대통령인 줄 오해할 수 있는 김건희 여사는요 그냥 민간인이에요. 대통령의 부인일 뿐이지 이분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입니다. 북한 문제에 대해서 이 목사님이 왜 얘기를 그냥 뭐 여러 그냥 잡담은 할 수 있죠. 수다는 떨 수 있지만 국정 운영과 관련해서 이런 기조에 대해서 저랑 한번 얘기합시다. 이런 것은요 정치인들이 할 수 있는 얘기지. 그냥 평범한 선출되지 않은 권력자가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순실 씨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던 건 선출되지 않은 사람에 의해서 연설문이 고쳐지고 뭐 의상실을 출입하고 뭐 등등 문제가 됐죠. 굉장히 많은 문제가 됐던 것처럼 그때 국정농단을 기억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김건희 여사의 이런 태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이고 그게 보수 언론에 의해서 이제 직격이 되고 있다. 이런 게 굉장히 문제로 볼 수 있고요. 저는 조선일보 오늘 사설이 굉장히 주목이 됐습니다. 정치인은 대통령의 쫄병이 아니다. 저도 그 문장 심상치 않았어요. 공무원들은 심각한 대통령 부인의 문제를 직언할 수 없지만 정치인은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정치를 할 자격이 없다. 무슨 얘기냐면 여당을 향한 경고입니다. 당신들 말이야. 다선 의원이고. 그렇죠. 뭐 하고 있는 거냐. 이 와중에 누군가는 나서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천부 공천 때문에 눈치만 슬슬 보고 말이야. 진짜 해야 되는 정치는 하지 않고 어떻게든 내년에 다시 한번 배지 한번 달아보겠다. 이런 수준 낮은 정치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보수 언론들이 나서서 직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소리를 듣고도 조용합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의 새 선장은 누가 될 것인가? 일단은 비대위 체제로 가기로 했기 때문에 구원투수 누가 나올 것인가 지금 후보군은 여러 명 거론이 됩니다. 원희룡, 한동훈, 김한길, 인요한, 안대희 등등등등. 현재까지 취재하신 결과 누가 가장 유력합니까? 김한길 가능성이 가장 높게 나온다고 해요. 뭐 제 취재에 따르면 제가 틀릴 수도 있는데요. 저의 취재원들은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책사로 불리잖아요. 그렇습니다. 신당 창당 전문가. 근데 이분이 들어가면 정당이 바뀌어요. 그 정당을 아주 잘 만드는 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정치의 길을 바꾸고 뭐 하여튼 막후의 달인이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죠.
그런데 이제 다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 사람 너무 민주당 출신이라서 그게 DJ와 그렇죠. 아니 당원들이야 뭐 그냥 국민의힘은 그럴 수 있는데 일단 국민들에게 비춰지는 이미지와 또 두 번째는 그 국민의힘은 그래도 영남 출신의 영남 지역당인데 네. 이분들이 보기에 그동안 우리랑 너무 다른 길을 걸어왔던 분이 나타나서 우리 선거를 지휘해 우리는 뭐야? 이제 이런 열패감 같은 게 있을 수 있다는 건데요. 그래도 지금은 이 상황을 핸들링할 수 있는 수준의 정치인은 김한길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다는 겁니다. 다만 이제 발표가 늦어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이녀환 위원장을 비대위원장으로 세우냐 뭐 등등의 얘기들도 있지만 꼭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지금 비대위 하기도 늦었다. 그러니까 하려면 좀 빨리 김기현 대표 빨리 그만뒀어야 됐는데 너무 늦게 그만둔 바람에 지금 상황에서는 비대위하고 위원들 빨리 구성을 해가지고 당장 내년 선거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판정리가 필요하고 그 정도 하려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려면 어떤 상황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기민한 판단력을 요하는 자리에는 김한길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공관위원장은 안대희 검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나오고 원희룡 한동훈은 선대위 가능성이 높고 한동훈 장관은 비례 출마 가능성이 높다. 여기까지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네, 현재까지 상황 말끔하게 정리가 되셨을 것 같은데. 아니 제가 들은 제 취재원들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 짚어보고 싶습니다. 김한길 위원장이 대통령하고 가까운 사이입니다. 매우 가깝죠. 대통령한테 조언을 하는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 책사죠. 지금 당정관계 재정립이 어느 때보다도 혁신의 이 관건으로 거론되는 상황에서 김한길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을 맡는다? 그러면 이 당정관계 재정립이나 뭐 대통령한테나 뭐 대통령실에 쓴소리 할 수 있는지 이 부분도 관건 아니겠습니까? 대통령한테 쓴소리 안 하죠. 아니 김한길 위원장은 어떤 분이냐면 단소리. 그러니까 아주 그 쓴소리가 아니라. 그렇죠. 귀에 척척 감기는 얘기를 자주 하기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요, 각 세우고 싸우는 분이 아니에요. 그럼 그분은 민주당에 계실 때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뭐 대통령의 심기를 거슬러서 대통령이 그렇게 하시면 아니 됩니다. 아니 이렇게 직언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윤재욱 원내대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비대위원장 인선하겠다고 기준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을 수 있을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게 되는데요. 불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아니 그러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분이 와야지 국민의 눈높이에 안 맞는 분이 오면 되겠습니까? 근데 이제 사실 비토 분위기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힘 내부에서 민주당 출신이 와서 우리 당 선거를 지휘할 만큼 그 정도냐라고 하는데 사실은 김종인 위원장도 왔었고요. 그렇죠. 네,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뭐 국민의힘의 DNA는 이렇게 민주당하고 많이 달라요. 제가 취재를 해보면. 네. 민주당은 만약에 이런 상황이 되면 연판장부터 붙을 거예요. 뭐 왜 저런 사람이 우리 당에 오느냐 용납할 수 없다 대자보 막 붙이고 뭐 카톡에 막 글을 올리고 그거를 기자들한테 풀하고 논란이 큰 것 같지만 말은 하는. 그렇죠. 저항하는 분위기. 그게 민주당의 DNA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정치적으로 이득은 없다 하더라도 일단 싸우고 보는 스타일이라고 한다면 국민의힘은 약간 순응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국민의힘은 오너십이 강한 정당이에요. 누가 리더로 딱 오면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일단 코드를 쫙 맞춰서 일치 단결해서 이기는 선거를 하고 여기서 만약에 삐끗해서 떨어진다 그러면 자신의 부덕의 소치를 탓하지 리더를 욕하거나 이러진 않아요. 뭐 가끔 그런 분들이 있긴 한데 그분들은 대체로 비주류. 로 낙인이 찍혀서 잘 성공이 안 되죠. 그러니까 어찌됐든 주류에 영합하는 분들이 성공하는 그런 정당이고 민주당은 조금 성격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양당을 공에 이렇게 출입을 해보면 정서적으로 그런 DNA의 차이는 있는 것 같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결과적으로 대통령이 김한길 위원장을 정했다고 한다면 뭐 따라가야지 어떻게 해. 이런 분위기가 되겠지. 거기서 뭐 몇몇 분은 페이스북에 글은 쓰겠죠. 그분이 과거에 무엇을 해서 하셨고 왜 우리 당에 오셨고 이런 말은 했겠지만 그런 분들 한두 분? 하태경 의원 하시겠네요. 아니 국민의힘 당내에서는 예전에 박근혜 비대위를 생각하면서 지금 비대위를 꾸리려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때하고는 제가 보기에 상황이 많이 달라 보이거든요.
박근혜 비대위하고는 굉장히 많이 다르죠. 잘 아시는 것처럼 2012년도는 이명박 정부 말기였어요. 예.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그때 완벽한 미래 권력이었고 여당 안에 야당이었어요. 네. 그리고 실제로 대선을 준비하는 차원에서의 갈등 관계였고 그때 이명박 대통령도 굉장히 인기가 없었어요. 뭐 4대강 네. 그다음에 뭡니까 그 자원 외교 뭐 예. 등등으로 굉장히 비판이 많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명 싹 바꾸고 그리고 그때 좌클릭을 했죠. 네, 경제민주화. 네, 그때 굉장히 뜨거웠던 이슈 중에 하나가 무상급식이었어요. 그것도 있었어요. 예, 오세훈 시장이 무상급식 했는데 부결됐잖아요. 예. 결국 물러났고 다시 재보궐선거 판이 열렸고 그때 무소속이었던 박원순 시장이 당선되는 상황이었고 잘 복기해 보면은 안철수의 새정치바람이 불던 막 그런 때였습니다. 근데 그런 막 복합한 정세 속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인기가 정말 없기 때문에 민주당은 이번엔 따놓은 당상이다. 총선에서 이긴다고 했는데 졌습니다. 네. 예, 박근혜 비대위가 승리하는 선거판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하고 지금 비교해 보자면 미래 권력이라고 할 만한 분이 누가 있을까요? 생각이 안 나는데요. 이준석, 한동훈 이런 분들인데 네. 그 부분은 조금 좀 다시 정돈해서 들여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네. 지금 그리고 만약에 김한길 비대위가 온다면 김한길 위원장을 누구도 미래 권력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똑같은 동등한 비교를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밖에 예컨대 한동훈 비대위가 온다라고 했을 때도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은 굉장히 겹치는 이미지가 많고 지금 또 현직 장관이기 때문에 네. 이거를 후임도 없는 가운데 박차고 나와서 비대위를 맡거나 이럴 가능성은 두진 않을 것 같고. 법조 기자들에 따르면 그 가능성은 거의 제로. 근데 다만 비대위는 못하더라도 출마는 너무 하고 싶어 하는 것 같고 정치 쪽으로 가고 싶어 하는데 여기서 조금 제가 새롭게 들은 얘기인데 지금까지 언론에 안 나온 얘기인데 네. 대통령이 딱히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동훈 장관의 정치를. 의외인데요. 네, 그러니까 막 밀어주고 당신 나가서 적극적으로 해봐. 한 몸처럼 사실 이런 사인을 안 준다더라라는 얘기가 법조 기자들 사이에서 돌고 있습니다. 이 부분 또 추가 취재해 주시면 다음 주에 네, 속편으로. 속편으로 조금 더 알아서 오겠습니다. 네, 이준석 전 대표 얘기랑 이낙연 전 대표 얘기도 해보려고 했는데 저희가 시간이 다 돼서 네. 이낙연 전 대표가 사실상 신당 창당 선언한 거 요거 한 줄 평만 해주고 마무리해 주신다면요. 신당 창당 불가능. 이거 진짜 제가 취재 많이 했는데요. 근데 실제로 제가 오늘 또 확인을 했어요. 예. 제가 오기 직전에 한 4시 무렵에 또 확인을 했는데 일단 조금 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러 면에서 여건상 여의치가 않아서 실제로 어려울 거다. 네. 두 번째 같이 나갈 사람들이 거의 없다. 윤영찬 의원도 안 나간다. 목표로 한다 그랬는데. 라고 주장은 하는데 욕심으로 그칠 것 같은. 요 스토리가 굉장히 깁니다. 길고 많고 복잡해서 이건 따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너무 없네. 네, 일주일을 어떻게 기다려야 되나. 그 사이에 다른 기자가 또 얘기할 거예요. 네. 장윤선 정치전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